안녕하세요. 김광삼TV. 오늘은 법률 정보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술을 먹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술 먹고 나서 운전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특히 사망하는 경우,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질타하는 대상이 되면서 2018년도에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어요.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로 냈을 경우에 처벌의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 원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는데 0.03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으면 음주 측정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소주나 맥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에 이르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입에 술을 댔다고 하면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윤창호법 내용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음주전과가 있고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처벌을 중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됐을 때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또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음주운전은 사실 이제 경찰이 일제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당히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랄지, 아니면 뒤에서 볼 때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창호법 이후에는 수치가 낮은 경우에 적발돼서 처벌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윤창호법을 너무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운전을 하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하는데, 술이 완전히 취하게 되면 윤창호법이고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명정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이전에 음주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장이 청구되거나 법원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량에 대한 실무 관해 자체는 이전에 음주전과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전에 음주전과가 벌금형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전과가 한번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실형을 선고합니다. 즉 교도소를 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 전과가 여러 개 있는 거하고 벌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이 엄청 달라진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주 측정을 하죠. 그건 호흡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자기가 술 먹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체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체열은 피를 뽑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제가 주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백발백중 체열한 피에 의해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에 의해서 측정한 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열을 요구하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사 호흡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체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술을 먹고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시 넘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날 숙취라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숙취가 있다는 것은 혈액 속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술 먹어서 이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출근을 하다가 경찰의 적발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 운전을 하다가 일반 운전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랄지 아니면 뭔가 이상하게 운전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면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할 때 차를 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